자수 디자인 편집에서 복사본 정렬하고 그다음에 복사본 정렬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땀수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가령 불러오면은 이렇게 뭐 스티치 땀수가 홀드 다운 더 컨트롤 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쫙 땀수가 이제 변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쉐이프에서 뭔가 갖고 오면은 얘네들은 컨트롤 키 없이 바로 이렇게 땀수가 변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에 매뉴얼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봉은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텍스트 패턴이 있고요.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봉 패턴과 모양 패턴이 있는데 쉐이프, 즉 메뉴의 모양에서 가져온 것들은 이제 땀수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는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그 선 유형이나 아니면 면 유형 같은 경우에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공된 자수 데이터에서 갖고 오는 제봉 패턴은 낙하점, 즉 바늘 낙하점을 일일이 편집을 해야지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화면에서 쉐이프에서 갖고 와가지고 만든 것들은 면이나 선을 마음대로 편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옆에서 갖고 온 것들은 면선이나 이거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쉐이프에서 즉 모양에서 갖고 온 거는 이렇게 면, 선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집 가능하다. 즉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품질의 자수를 결과물을 얻고 싶으시면요, 이 쉐이프에서 일일이 좀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 매뉴얼 책자가 거의 뭐 350페이지에 육박하는 그렇게 두꺼운 이유도 후반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복사본 정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쉐이프에 있는 걸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왔고요. 필은 이걸 주고요. 복사본 도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미러인데요. 이런 복사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홈 탭에 있는 클립보드를 여기 있는 메뉴를 이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레인지 커피 이쪽을 눌러주시고요. 복사본 정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티컬 미러 커피 해보겠습니다. 모양 그대로 좌우로 이렇게 하나를 똑같은 걸 만들고 싶으실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홈 탭 어레인지 카피에 이번엔 호리젠털 미러 카피 좌우입니다. 좌우인데 이제 위 보시면 위 아래 이렇게 원하는 곳에 이렇게 똑같은 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걸 하려면 원래는 뭐 복사를 하고 복사 방법은 지난 시간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에 커서 밑에 플러스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아래에 또 끊으려면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끌었고 얘를 또 회전을 했죠. 회전을 할 때 15도씩 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수고스럽게 만든 거를 이 미러 복사본 도구를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기능이 홈 탭에 오렌지 카피 보면 4웨이 미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상하 네 가지를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어떤 패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어떤 걸 이용해서 어떤 효과를 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 요소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복사본 도구가 있습니다. 미러 복사본이 아니고요. 미러는 말 그대로 거울을 이용해서 이제 한 거니까 원형 형태를 유지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를 스페이드를 갖고 오겠습니다. 스페이드를 이제 원형 형태로 쭉 테두리처럼 만드는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홈 탭, 어레인지 카피, 서클 카피가 있습니다. 원형 복사본 만드는 겁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서클 카피 창이 뜨고요. 이제 V 어레인지와 그다음에 호리젠탈 어레인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조합이니까 각각 한 가지씩 전체적으로 9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하실 때는 보시면은 이제 모양이 삼각형이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요 높은 부분이 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갖고 온 요 패턴의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땅이 있고 여기 땅 속에 푹 박히려면 위가 무거워야겠죠. 그래서 이 넓은 쪽이 위다. 그리고 좁은 쪽이 아래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여기는 모양을 보고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 거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되고 또 방향은 이 오른쪽 아래쪽에는 호리젠탈 어레인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가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위쪽에 있는 거는 위로 전부 다 이렇게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반대로 해가지고 하게 할 거냐, 위아래 위아래 반복하느냐입니다. 스페이싱은 이 패턴을 만들 때 그 복사를 이용해서 패턴 만들 때 두 물체 사이 거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놈을 이용해서요. 다 이제 세팅이 됐으면은 이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요. 드래그 하실 때는 타원을 만드실 때는 원하는 모양을 만드시면 되고 원을 만드실 때는 Shift 키를 눌러야 됩니다. 반드시 좀 기억하십시오. 원을 만들 때는 Shift. 그리고 이제 크기가 결정됐고 하실 때도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플러스 부분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12시 방향에 있는 게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조절하면은 크기가 다양한 크기가 나옵니다. 이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 넓이를 계산해서 어쩔 때는 지금 현재는 7개가 보이는데 돌아가다 보면은 6개가 보이기도 하고요. 또 5개가 보이기도 하고 6개가 보이기도 하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어떤 모양을 여기다 넣고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구분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 매뉴얼에서는 숫자를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숫자라네요. F라는 글자 좌우 대칭도 되고 그다음에 상하 대칭도 있는 요 글자를 예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홈 탭에 어레인지 카피, 서클 카피. 이번에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싱은 적당히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을 그린다. 그리고 마우스를 떼우시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선택이 되니까요. 이 F가 좌우 대칭이 모양으로 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얘네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모이게끔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
정말 다양한 모양을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오렌지 카피, 서클 카피. 이번에는 위에 거 가만히 두고요. 밑에 것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놓고 돌려보겠습니다. 뭐 글자 같지 않고 눈 내리는 것 같은 눈 같은 느낌도 들고 다양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아래쪽이 이제 위로 바뀌겠죠. 이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상하 뒤집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돌려보면 또 정말 재밌는 모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시계니까 이제 좌우 대칭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글자도 거꾸로지고요. 글자도 거꾸로 보이면서 좌우 대칭형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원을 그릴 땐 Shift입니다. 글자는 이제 상하 뒤집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대칭이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거 해보겠습니다. 글자는 이제 상하 대칭이 이제 기본으로 되고 이제 시계 방향 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도 뭔가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정말 다양한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이 글자가 위에 있을 때, 위쪽에 있을 때 얘가 하는 걸 아실 수 있고, 이 각도를 좀 15도 단위로 돌리고 싶으시면요, Shift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15도 간격으로 이렇게 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형 복사본 도구 하는 걸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 복사본 도구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은 아시다시피 매트릭스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수 파일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고 싶으실 때는 이 기능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카피 나오면은 스페이싱 거리가 이제 이렇게 세팅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다가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 패턴 자체가 크니까 이제 화면 영역을 넣어만 하니까 더 이상 생기지는 않습니다. 손쉽게 어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색을 시꺼먼 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행렬 복사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양한 색깔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어, 하나씩 하나씩 색깔이 이제 할 때마다 절사하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옵션에 보면 옵티마이즈 소잉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왼쪽 화면에서 보면은 순서를 쭉 보시면 분홍색 쭉 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을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체크를 해제해 놓고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옵티마이즈 소잉 오더 재봉 순서 최적화가 체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재봉 순서 최적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하나하고 절사, 하나하고 절사, 하나하고 절사, 하나하고 절사 다른 색깔을 할 때마다 절사가 되기 때문에 재봉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옵티마이즈 소잉 오더는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드컵 경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